네, 2020 계좌복구 프로젝트 이주망 프로젝트 오늘은 와운의 강준혁 파트너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번 주식은 망했어. 하지만 다음 주식은 흥해라 프로젝트예요. 오늘 네. 함께해 주실 텐데 네. 종목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보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올해는 자 이제 좀 정리를 하고 내년장에 대해서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함께 해보자라는 이런 야심찬 계획하에 함께하는 계좌 복구 프로젝트입니다. 자, 샵 8181 100원의 유료 문자로 또 상담받고 싶으신 종목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또 함께 고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좌 복구 프로젝트 이주망 프로젝트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들어온 이주망 종목부터 바로 확인을 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RFHIC입니다. 매수가가 41,000원이고 비중은 20%인데 손실이 큽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라고 문자가 왔어요. 오늘 5G 관련주 그래도 좀 선방을 해주고 있잖아요. 네. RFHIC 어떤 대응이 좀 필요할까요? 일단 먼저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 제가 아까 이제 연예인 관련돼서도 여쭤봤는데 연예인들 중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연예인들도 있고 그다음에 음반 판매량도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도 높고 뭐 이런 연예인이 있어서 우리가 연예 기획사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네. 이미 다 떴는 연예인들은 데리고 오면은 그 연예인들이 나한테 도움이 많이 될까요? 도움이 많이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분이 이미 유명하기 때문에 많이 받아가시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먼저 좀 드리냐 하면은 사실은 이제 5G 관련된 종목군들은 내년에도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해요. 한번 요걸 한번 보고 가도록 하죠. 여러분들 항상 이런 부분은 실적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는데요.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RFHIC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지고 있는데 손실이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더라도 아래쪽에 보시는 실적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익하고 당기순이익을 보니까 지금 이게 분홍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추정 실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올해 같은 경우도 2018년도하고 이제 올해는 좀 비슷한 실적을 보입니다만은 내년 같은 경우에 2020년 같은 경우에 보면은 실적이 작년 대비해서 영업이익도 거의 2배 가까이 좋아지고 순이익도 한 2배 정도 좋아진단 말이죠. 그러면은 어때요? 실적이 2배나 좋아진다라고 하면 주가가 갈 수 있을까요? 못 갈까요? 가겠죠. 그죠. 보통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걸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돈 벌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어찌해야 되죠, 그러면? 그렇죠. 일단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이게 지금 7,515원을 기점으로 48,600원까지 올랐거든요. 이분이 이미 시장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라고 하더라도 다 이거는 이제 반영을 한 건가요? 타이밍을 이제 보셔야 되는 그러한 부분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뭐 시장 안에서 보면은 이런 종목들은 밀린다라고 얘기를 하면 밀리더라도 실적이 좋으니까 오를 거야 이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미 그 실적에 대한 기대는 뽑아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언제 팔 것이냐라고 하는 타이밍의 이슈로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까 이제 언급해 주실 때 오늘 이제 이 5G 관련된 종목군들이 조금 강세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그 하트를 그렇게 많이 드리지는 않았던 이유 자체가 이미 시가총액 이미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는 부분이고 한 가지 눈에 띄는 부분은 한 37,000원 언저리가 되는 것 같은데 37,000원을 딱 돌파를 하면은 이전에 보였던 하락 추세 자체가 이제 상승으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이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 가지고 계시면은 이거는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지 않거나 간에 일단은 36,700원 가격을 돌파하면은 이탈 가격을 지금 34,000원 정도를 잡고 충분히 접근 가능하고 요 가격을 돌파를 하면 일단은 4만 원 언저리는 다시 한번 더 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부분 염두하셔가지고 전략 세우시기 바라고요. 네. 한 가지 더 말씀을 해드리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주식이 6개월 미만의 투자로 갈 때는 기술적 분석이 항상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기억을 해두시면 다음 주식은 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매수가가 41,000원이신데 네. 지금 시점에서는 36,700원 정도를 돌파하는지 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하면 그렇죠. 돌파를 현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돌파를 해야 4만 원까지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네. 주셨잖아요. 그럼 현 시점에서는 그냥 보유 안 하면서 그냥 지켜보는 관망 전략인 건가요? 그러면? 사야죠.
아, 지금 매수를 하셔서 그러니까 손실이 나신 부분이신데. 그러니까 매수를 하셔가지고 손실이 났잖아요. 그럼 단가를 근데, 낮추시라는 건가요? 단가를 당연히 낮춰야 지금?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다음부터 주식을 하실 때는 이건 사실은 이렇게 보면은 4만 원 언저리에서 주식을 사기에는 살 수 있는 종목은 아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첫 번째 매수를 했던 부분은 망한 것 같고 두 번째 추가 매수를 흥하게 매수를 하셔가지고 요 종목은 빠져나오는 전략 여러분들이 취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제가 요런 거 있잖아요. 시장에서 굉장히 핫했던 거. 제약바이오도 예전에 좀 핫했었고 5G도 굉장히 핫했는데 요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좋냐 하면 어떤 백화점에 명품이 한정으로 한 80% 정도 세일해서 팔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가야 되나요? 안 가야 되나요? 이거? 가야죠. 그렇죠. 가야 되죠. 그래서 백화점 앞에 가봤더니 사람들이 막 뛰어나오고 있는 많아요. 거예요. 아니 원래 많아서 줄을 서야 되는데 사람들이 막 백화점 밖으로 뛰어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건 모르겠고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이 사람들이 다 뛰어나오고 있으니까 내가 이 틈을 노려서 빨리 백화점에 들어가서 명품을 사야 되나요? 아니면 일단 좀 있어 봐야 되나요? 사람들이 나오면 그렇죠. 막 그러면 뛰쳐나오는 사람이 또 거예요. 심리가 위축이 되죠.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를 해? 보통 그러면 뛰어 들어가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핫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내가 봤을 때 굉장히 핫하고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게 굉장히 핫하다라고 하는 이런 종목들도 매수를 하려고 딱 봤는데 사람들이 뛰어나오는 이거 뭐죠? 매도세가 굉장히 강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일 때는 일단 밖에서 한 템포 쉬어주는 게 이 주식은 상식으로만 투자해도 충분히 흥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RFHRC에 대한 하트 신호등은 몇 개인가요? 하트 신호등은 지금 일단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하트 신호등은 3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현실적에서는 일단 평균 단가는 낮춰야 된다는 그렇죠. 거예요. 3개인 이유가 일단은 5개를 드릴 수 없는 이유는 이미 모멘텀은 굉장히 좋은데 그 모멘텀을 반영해서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3개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평균 단가를 낮췄다가 반등을 한다면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해보자라는 RFHRC에 대한 진단을 주셨습니다. 종목 상담 하나 했으니까 이번에는 전화 상담도 네.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받아서 이 포트폴리오의 전체적인 전략을 세워드리거든요. 강준혁 대표님이 직접 전화 받아주시겠어요? 예,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텔콘 RF제약의 비중이 굉장히 크시네요. 네. 지금 텔콘 RF제약 때문에 가장 고민이 크실 것 같아요. 맞으신가요? 예. 지금 목소리에서부터 느껴지는데요. 네. 지금 텔콘 RF제약이 40%의 비중인데 지금 5,040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네. 좀 비중도 크고 손실도 크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비보존 이슈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맞나요? 제가 한 11월 달에 들어갔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손절을 하려고 그러는데 네. 그 손절가를 이제 못 잡아서 지금 비중을 좀 줄이실 생각이신가 봐요. 이제 헤어질 생각을. 아무래도 텔콘 비중을 RF제약 네. 비중을 반으로 줄이고 반은 이제 가지고 가려고. 비중을 이제 한 20% 정도로 줄이시고 싶으신 것 같은데 줄이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예.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는 어쨌든 승부를 봐야 되는 종목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정말요? 들고요. 저희가 앞서서도 텔콘 RF제약은 반등시 매도 전략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반등시 매도 전략이라도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죠. 이게 지금 내가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종목을 만약에 이 종목에서 20% 이상 50% 만약에 손실이 났다. 생각하고 그렇죠. 50% 손실이 나서 500만 원을 지금 가지고 있다. 근데 여기서 비중을 반을 줄이면은 250만 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250만 원으로 1,000만 원을 가려 그러면 400% 이상의 수익이 나야지만 1,000만 원이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승부를 본다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아예 이 종목을 버리든가 아예 종목을 버리든가 다른 종목으로 아예 가든가 아니면은 반등 시에 뭐 매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종목은 줄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 먼저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게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 왜 줄이려고 그러시는 거죠? 전화 끊어졌네요. 비중이 너무 큰 것도 큰 거고. 예. 손실을 보고 계시기가 마음이 힘드시죠?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만약에 끌고 간다 그러면 네. 못해도 내년까지 끌고 가야 되잖아요. 내년 뭐 한 7월, 8월? 근데 이제 1월 달 되면은 그 JP 모건을 하면서 그거 수혜로 잠깐이라도 반등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 시점에 이제 손절을 절반을 하려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손실이 크면 같은 마음 아니에요? 어떻게라도 빠져나오고 싶다라는 마음이 강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기회로라도 반등이 나오면 내가 여기서 좀 어느 정도 줄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크신 것 같은데 근데 승부를 좀 보자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승부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일이 다 터지고 난 다음에 이걸 줄이려 그러면 그때는 쉽지가 않죠. 답이 사실은 그냥 심리적으로 쉽다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주식 투자에서 답 내기가 굉장히 좀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텔콘 RF 제약이 처음에 지금 이탈 가격으로 보이는 가격권을 이탈을 했는 부분이 되죠. 한 8,000원 언저리가 되었다면 줄이세요, 버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건데 지금 부분은 차트 한번 보고 갈까요? 차트를 보면은 이제 반등을 시작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이죠. 오늘 양봉이죠. 그렇죠. 오늘 양봉을 일단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물론 위에서부터 이렇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 부분의 추세를 넘어서기는 쉽지는 않은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만은 그때까지는 일단 심리 자체는 일단 생각을 하셔가지고 홀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까 얘기를 할 때가 이 얘기를 했어요. 1월달에 이제 JP 모건 관련돼서 의약품 관련된 이슈들이 일단 있는데 요거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좋은 고등학교 다닌다라고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갑니까? 아니죠. 그렇죠. 이게 명문 고등학교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서울대, 연대, 고대 가는 학생이 있고 대학을 못 가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JP 모건 컨퍼런스 부분에서 모든 제약주가 다 수혜를 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그때 얘가 반등을 하면은 난 좀 팔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반등 안 나오면 어떡하죠? 그럼 또 참으셔야 그렇죠. 될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통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계시면 이슈가 나오면 그때 반등을 이용해서 팔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부분에서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사실은 얘 같은 경우에는 가장 쉽게 그냥 말씀해 드릴게요. 이제 빠져나오고 싶어 하시니까 오늘 종가가 전일 저가를 깨면은 나온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고 오늘부터는 그냥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차트 한번 보고 가도록 하죠. 요날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테크닉이 좀 필요해요. 공부도 좀 필요하고 단순히 이게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요날 같은 경우에는 요날의 저가가 이제 반등을 시작했던 저가가 여기잖아요. 그렇죠? 지금 보시면 요 가격이 안 깨지면 그냥 홀딩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놔놓고 5,020원이요? 아니요. 예를 들어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집중합시다. 자, 그래서 그 다음날 딱 보니까 저가를 이날 저가가 좀 깨졌나요? 안 깨졌나요? 안 깨졌죠. 그러면 일단 홀딩. 왜냐하면 이게 한 파동을 잡는데 한 80% 확률로 이걸 잡아낼 수가 있거든요. 목소리에 힘이 없어서 제가 지금 기법 하나를 그냥 공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 답이 빨리 듣고 싶으실걸요.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답이에요. 네네.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 저가가 안 깨지면 계속 홀딩을 하다 보면 이게 한 파동이 끝까지 갈 때까지 가져가게 되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저가가 깨지는 시점에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놓으면은 이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격이 8,700원이잖아요. 그렇죠? 8,700원 가격권에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되죠.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하시냐면 이게 앞으로 무슨 이슈가 있으니까 그 이슈를 보고 내가 종목을 팔겠다라고 생각하면 종목을 팔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심리 부분을 이용을 하셔가지고 아니죠. 텔콘 RF RF 제약은 빠져나오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반등을 해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런 흐름이 보이면은 팔려고 생각을 하시면 절반 파는 건 없습니다. 다 파시든지 아니면은 좀 더 버티시든지 둘 중에 하나의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지금 그럼 좀 더 답을 제대로 얘기해 주세요. 반등을 해서 지금 제가 하는 거는 오늘 종가가 전일 저가를 깨는 형태가 나오면 일단은 무조건 버리는데 단순히 이슈를 가지고 승부를 보는 게 아니라 차트를 가지고 그냥 승부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상승을 하게 되면 8,000원이 1차적인 저항입니다. 그래서 8,000원 부분에 부딪힌 첫 봉의 저가가 안 깨지면 계속 홀딩 8,000원에 부딪힌 첫 봉의 저가가 깨지면 그때는 아웃 8,000원에 부딪힌 첫 봉의 저가가 안 깨면 주가는 1,800원까지는 일단 상승을 할 거니까 1,800원까지 들고 가고요. 1,800원에 부딪힌 첫 봉의 저가가 안 깨지면 홀딩, 깨지면 매도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조금 복잡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네. 이러한 스킬이 없으면 고스톱을 치는데 고스톱 많이 치면 안 됩니다만은 고스톱을 치는데 뭐가 피박이고 뭐가 강박인지는 알아야지 고스톱을 잘 치고 흥할 수 있는 것처럼 주식도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면은 충분히 흥할 수 있으니까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가를 깨는지 안 깨는지에 대한 여부를 일단은 반을 매도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다 매도를 하거나 다 홀딩을 하거나라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일단 텔콘 RF 제약은 이런 전략으로 이야기를 해주셨고 이제 나머지 종목 안에서 세경 하이테크 그리고 원익 IPS 같은 경우는 다 수익권이세요. 네. 그렇죠. 이런 종목들은 그렇게 크게 뭐 보유하는 전략 여전히 갖고 가고 싶으신 거죠. 예, 갖고 가고 싶죠.
그렇죠. 이런 이제 나머지 종목들은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도 거의 이제 매수가 부근이시거든요. 지금 텔콘 RF 제약만 굉장히 걱정이 크셨던 것 같고 맞나요? 예. 다른 종목들은 다 보유 관점으로 쭉 들고 가고 싶은 마음이 크신 거죠. 예. 그럼 이 세 종목에 대한 진단은 어떤가요? 일단 세경 하이테크의 경우에는 오르면 일단 매도하는 쪽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원익 IPS하고 삼성 엔지니어링은 홀딩을 하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 삼성 엔지니어링은 이거는 잊으셔야 됩니다. 그냥 샀다는 걸 내가 잊고 그냥 쭉 들고 가시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죠. 세경 하이테크는 지금도 수익 구간이시거든요. 그렇죠. 예, 일단 세경 하이테크 같은 경우에는 폴더블. 이게 예, 관련된 폴더폰 관련된 종목입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이게 부품이 들어가는 게 저가폰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네. 시장 자체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베트남이라든지 하는 쪽에 이제 뭐 진출이라든지 인도 쪽에 팔리는 스마트폰이라든지 하는 부분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세경 하이테크인데 아시다시피 내년부터 시작을 해서는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저가 스마트폰이 아니라 고가 스마트폰으로 이게 기로가 넘어갈 가능성이 일단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 제가 차트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면 나는 차트 가지고 매매를 안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가 차트를 가지고 매매를 할지 안 할지는 내가 6개월 이내에 이 종목에서 승부를 볼 것이면은 차트를 봐야 되고요. 1년, 2년 정도 종목을 보유할 것이라면은 차트를 안 보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근데 이거 한번 보도록 하죠. 주가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이렇게 한번 반등을 했고요. 밀리고 난 다음에 반등하고 밀리고 여기서 무상증자하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요 차트의 저점을 깨면은 뭐가 나오는 게 되죠?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자, 올라가다가 어깨 하나 나오고요. 올라가다가 머리 하나 나오고 요 가격이 이탈을 하면 반등하고 난 다음에 그냥 무너지는 모습이 나오니까 머리와 어깨가 있는 머리 어깨형이 뜨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잘 물어보신 것 같은데 39,000원이 깨지면 일단 나오시는 게 맞습니다. 39,000원이 깨지면 일단 나오시는 게 맞고 반등을 하면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아이고 이거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41,000원을 돌파하는지를 보셔야 되고 41,000원 돌파 못하면 일단 무조건 반매도. 그리고 난 다음에 밀려서 다시금 지금 저점을 형성하고 있는 31,000원 저리가 지켜지면 위에서 매도했던 반을 매도했던 걸 밑에 다시금 반 매수, 다시 매수. 그리고 반등을 해서 또 41,000원을 돌파 못하면 또 반 매도. 뭐 그런 식의 박스권으로 조금 매매를 하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세경 하이테크에 대한 또 박스권 매매 전략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혹시 이 안에서 포트폴리오 전략 좀 궁금하신 부분 있으실까요? 저 그 한 가지만 질문해도 될까요? 네. 아까 텔콘을 파실 거면 팔게 된다면 그냥 다 팔고 갖고 가게 된다면 홀딩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 홀딩의 기준이 뭐 한 2년, 3년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요, 그 박스권 상단까지만 홀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요거 여러분들 아까 말씀하신 예, 여러분들이 하나 생각을 하실 게 이게 제약바이오가 요즘 핫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왜 핫한지를 하나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제약바이오가 핫한 거는 왜 핫하죠? 정부가 밀어주기 때문이죠. 정부가 왜 밀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제 고령화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약 먹을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은 건강보험 재정 자체가 굉장히 약해지다 보니까 제네릭이라든지 복제 신약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시장이 커지게 되면은 약값 건강보험에 대한 재정 자체를 안정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지원을 하기 시작을 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보면은 이 약값을 인하시킬 수 있는 예전에 신라젠이라든지 아니면 헬릭스미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일단 먼저 떴고 그 다음에 이제 임상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기대감이 있었던 종목이 일단 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얘기할 때 왜 박스권 상단까지라고만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게 정부 정책의 약가 인하하고 같이 부합이 될 수 있는지를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제약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이게 개인의 투자 심리로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 기관의 매수로 인해서 올라가는 종목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구분을 하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기관의 리포트가 안 나온 종목들은 개인 수급으로만 가기 때문에 종목 등락 자체가 그냥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2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박스권 상단까지만 노리는 전략으로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총 하트에 대한 신호등을 확인해 볼까요? 텔코는 하나를 주셨고요. 네. 이게 지금 제가 신호등을 왜 하나를 줬냐면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실 때 기본적으로 따져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실적이 굉장히 좋은 종목들 중에서 모양이 잡힌 종목이라면
이게 5개가 될 거고 실적도 애매하고 모양도 애매하면은 하트 수가 이제 주는 거죠. 그래서 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승부를 봐야 됩니다만은 하트 수는 하나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박스권 상단까지만 노리는 전략 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경하이테크는 하트 2개 그리고 박스권 매매 역시 이야기를 해주셨죠. 그리고 네. 원익 IPS, 삼성 엔지니어링은 하트 3개로 이 두 종목은 계속 들고 가 보자라는 그나마 나은 진단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좀 맞춤 솔루션으로 대안으로 좀 보실 수 있는 종목들 있을까요? 일단 저는 첫 번째로 생각을 하실 게 제약 바이오 관련된 종목을 보실 것 같으면 좀 종목이 큽니다만은 그냥 셀트리온 쪽으로 보신다든지 아니면은 네. 아예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게 임상을 통과하냐 통과하지 않느냐가 제약 바이오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임상을 통과하든 통과하지 않든 간에 진단시약이라든지 원료 의약품을 제공을 함으로 인해서 무조건 성장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시젠이라든지 ST팜 같은 종목들이 바로 그러한 종목이 됩니다. 네. 그래서 아예 그런 식으로 안정적으로 가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텔콘을 만약에 뺀다면은 셀트리온이라든지 시젠이라든지 아니면 ST팜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 아예 그냥 JYP 엔터를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OTT 시장도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 유튜브 시장도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 최근에 시진핑이 우리나라에 이제 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네. 하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회사가 5G에서도 역시 그렇고 엔터 관련된 종목들은 굉장히 성장을 해야 되는데 예전에 이제 승리 사건이라든지 하는 부분 때문에 주가 많이 밀렸잖아요. 네. 실적 때문에 밀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그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찾으면은 뭐 JYP 엔터 같은 경우에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IT 같은 경우에 아까 이제 세경 하이테크 같은 경우를 종목을 바꾼다면 덕산 네오록스나 아니면 아예 파트론 쪽으로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초보 투자자시고 텔콤 같은 경우에 이런 이슈로 인해서 매매를 시작을 하셨던 것 같은데 각각의 종목들에 대한 진단과 그리고 대안주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좀 고민 풀리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전화 또 연결 감사합니다. 예. 네, 전반적으로 이주망 프로젝트 바이오 때문에 또 마음 아프신 분들 아직까지 또 계좌 복구를 위해서 또 대안주까지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도움이 시급한 문자 하나가 와 있다고 합니다. 바로 또 문자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진 머티리얼즈 2차원 지주 53,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앞으로 또 향후 전망이 어떨지 목표가까지 이야기해 주세요라고 하셨는데 지금 4만 원대에 있거든요. 53,000원에 매수를 하셔서 또 손실을 보고 계신데 2차원 지주는 어떻게 보세요? 목표가가 아마 제일 궁금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목표가 6만 원 드릴게요. 오, 그러면은 이거는- 일단 수익은 보시겠다는 거네요. 야, 수익은 무조건 보고 나와야 되죠. 2차원 지주 좋아하시잖아요. 2차 전지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성장성이 있는 산업은 무조건 좋아합니다. 그렇죠. 로봇도 얘기했고 그렇죠. 우리가 2차원지 수소차를 다 얘기를 했었는데 일진 머티리얼즈는 그럼 지금 계속 홀딩 전략으로 단가 낮추실 필요는 없이. 이게 이제 주식을 보실 때는 단가도 뭐 매수를 또 할 수 있는 기회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추노도 하는데, 괜찮고. 예, 여러분들이 주식 보실 때 그냥 기준을 딱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시장에서 가장 주식을 할 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실적 얘기를 무조건 하지 않습니까? 그럼 실적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자, 화면 한번 보시면 일진 머티리얼입니다. 2차 전지 굉장히 성장을 하는데 뭐 불도 나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얘기가 많아서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돼서 대장주인 삼성 SDI나 LG화학의 2차 전지 부분이 원래 흑자 전환할 줄 알았는데 올해 흑자 전환이 좀 어렵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보도록 하죠. 2019년도에 영업이익하고 순이익을 딱 보면은 이게 한번 봅시다. 줄을 하나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줄 한번 딱 꺼보니까 영업이익이 2019년도 영업이익이 어떻게 되죠?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순이익도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그럼 주가는 어디 가야 되죠? 전고점 뚫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악재들로 인해서 아직까지 전고점까지 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요. 2020년은 어떻게 되나요? 2020년은 사상 최고 실적이었던 2019년도 실적을 넘어설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종목이 양심이 있다면 기본적으로는 이전 고점까지는 충분히 가져올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전의 고점이 6만 100원입니다. 그렇죠? 100원은 애누리를 치고 그래서 목표 주가는 6만 원을 충분히 드릴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요. 네. 차트 한번 보도록 하죠. 아래쪽에서 지금 계속 좀 횡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종목들 차트 공부를 좀 하다 보면 뭐 이런 식의 차트가 시장 안에서 대박을 준다 뭐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식이죠. 저항을 계속
계속 봤던 가격권을 돌파하고 난 다음에 눌림을 그 저항선에서 주고 튀면은 그때부터는 뭐 대박이 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그 부분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러한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목이 흔들린다고 팔지 마십시오. 팔고 싶으면은 비밀번호를 바꾸십시오. 지나가는 차 번호로. 그럼 기억을 못 하니까 팔 수가 없게 되겠죠. 근데 지금 거의 1년을 물려 계셨을 텐데 언제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1년을 기다려서 지금 손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53,000 조금 더 부분에 1년 내내 지금 그렇죠. 가지를 못했잖아요. 조금 더 기다려가지고 수익이 충분히 날 수 있다면 충분히 뭐 저는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타이밍의 문제죠. 저는 차라리 이 종목이 그렇기 때문에 42,000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면 한 번 더 매수도 가능하다. 그리고 밀릴 때도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걱정하지 네. 마십시오. 일찍 올해는 어떻게 망했지만 내년에는 흥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예. 딱 저희랑 맞네요. 네. 이번 주식은 망했지만 올해는 일진 머티리얼즈가 다소 좀 주춤했지만 그래도 내년에는 흥할 수 있다라면서 목표가를 지금 6만 원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죠. 일진 머티리얼즈는 참고 기다리면서 꼭 수익을 보고 팔자라는 진단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일진 머티리얼즈 하트 신호등 몇 개인가요? 제가 하트가 굉장히 짜죠. 3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을 보는데 3개인가요? 3개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단가가 좀 높아서 아, 3개를 그 드리는데 부분에 있어. 네. 이거는 저는 생각을 할 때 비중을 좀 높이셔도 무리가 없으니까 비중을 좀 높이시면서 단가를 좀 낮추시면 별이 네. 한 4-5개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평균 단가를 또 낮춰보자라는 네. 의견까지 주셨어요. 자, 마지막으로 문자 상담이 계속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마지막 문자 상담 하나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광약품을 매수가 22,400원, 비중 30% 망했어요 유유하고 보내셨어요. 망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해 주세요. 예, 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망하지는 아직 않았습니다. 망하지 않았습니까? 아직입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자꾸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이게 그 뭐 요즘 뭐 예전에 저는 좋아하지는 않는 얘기입니다만은 흑수저 금수저 얘기가 있잖아요. 부모님이 잘 살면 나도 잘 살 가능성이 좀 있고 부모님이 뭐 좀 많이 힘드시면 나도 좀 힘들다 뭐 그런 식의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럼 주식에서도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주식을 누군가 밀어주면 굉장히 좋겠죠. 그렇죠. 제가 아직은 망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아예 흥할 종목은 사실은 아닙니다. 밀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인데요. 자, 이 부분 자체는 이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부강약품은 지금 실적표를 일단 보시게 되면은 얘는 실적이 갑자기 좋아졌던 부분이 지금 리보세나리 판매 부분을 딴 데로 일단 넘기면서 한 400억 정도 일단 받았고 그 부분 때문에 실적이 굉장히 좋아진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역사적인 실적을 쫙 봤는데 실적이 갑자기 튀는 경우에는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한 번 돈 벌고 그 다음에는 그거에 대해서 돈 못 벌면은 조금 애매하죠. 이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뭐 돈은 지금 벌고는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 자체가 지금 예상 실적이 없으면 기관들이 밀어주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지금 금수저는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런데 주가 움직임을 보면은 그래도 조금 다행스러운 부분은 주가가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은 이렇게 지금 박스로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이 부분은 지금 한 2년 동안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주가가 한 13,000원 언저리부터 시작해서 25,000원 사이에 박스권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고 현재 주가 자체가 14,900원 정도의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안 망했다. 올해는 망한 것처럼 느껴집니다만은 내년에는 충분히 흥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부광약품도 치매랑도 엮이고 그러는데 참 못 그렇죠.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치매도 말씀하시니까 제가 기억이 또 나는데 정부 정책하고 완전히 밀접하게 엮여야지만 지금 제약주들은 힘을 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한 번 더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차트 보니까 그렇죠. 지금 아래쪽에 보시면 기관 외국인 보유 수량을 보니까 지금 이게 골드 수저가 아니라 금 수저는 아니죠, 그렇죠? 이쪽에서 네. 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얘들이 이쪽이 없기 때문에 주가가 급등락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일단 기억을 해두시고 한 가지만 이제 기억을 더 합시다. 뭘 자꾸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흥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15,700원 가격권을 돌파를 하면은 그때부터는 슈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놓으시고 네. 일단은 홀딩으로 가주시는 게 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15,700원 과연 좀 돌파를 하면서 더 힘을 내줄 수 있을지 최근에 또 신저가 부분에선 그래도 열심히 올라오고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 끌어주는 금수저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예. 지금은 홀딩을 했다가 좀 15,700원 반등한지 여부를 확인을 하자. 그래서 하트 신호등은 몇 개인가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수익은 날 수는 있지만 일단 금수저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는 좀 매매가 좀 빨라져야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하트는 아까 보통 제가 3개를 드렸는데 이거는 2개를 일단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아쉽게도 부강약품은 큰 점수를 주지는 못하셨지만 그래도 좀 참고 견뎌보자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네, 2020 계좌복구 프로젝트 저희 이주망 프로젝트 이번 주식은 망했지만 다음 주식은 흥해라 함께 했습니다. 저희가 샵 8181 100원의 유료 문자로 또 종목 상담 또 문자로도 받고 있으니까요. 또 보내주시면 그 사연 저희가 다음 시간에 또 보다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지금까지 강준영 와우넷 파트너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